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월의 소띠 운세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번 달 소띠분들께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힌트가 하나씩 주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이 그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운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설정해 두세요. 6월은 소띠 여러분께 방향을 확인할 힌트들이 하나씩 주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힌트들이 갑작스럽거나 극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를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각자의 리듬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힌트들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빨리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조급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께는 이번 달이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가더라도 내 길을 확실히 다지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그리고 기반의 견고함이니까요. 삶이라는 길 위에서 잠깐 멈춰서 내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은 멈추는 시간이 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일 때가 있잖아요. 이 6월은 바로 그 준비를 위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알아채기 힘들게 흐릿한 사진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 찍었더라도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말 멋진 사진은 어떻게 찍을까요? 우선 피사체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정확히 맞춰야 하고 구도와 각도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빠르게 셔터를 눌러 대충 찍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6월은 바로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확신 있게 나아가기 위한 순간인 셈이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셨던 여러분에게 이 준비의 시간이 꼭 결실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달에는 분명 몇 가지 작은 성공의 신호가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신호는 처음엔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 중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마디 칭찬을 듣는 일,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일, 혹은 스스로 목표했던 일을 하나씩 해내며 자신감이 생기는 일 말이에요. 이 소소한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 확실히 비춰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우선 소띠 운세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준비와 내면의 정비라는 테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마치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이렇지? 라며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마치 모든 일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넓히고 느리게 움직이는 시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눈에 띄게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완성되는 눈에 보이는 부분 이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석과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내기보다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나 일에서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 일이 맞는 걸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 같은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시기라면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로 이어질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뜻이죠.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 이 관계가 앞으로도 나에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서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목소리가 올라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무언가 큰 전환점 혹은 새로운 챕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 질문을 무시하지 말고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더 명확한 방향을 찾고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달에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세요. 내면의 대화가 운세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이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이는 큰 결과물을 가져다 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분명한 변화가 당장 나타나는 달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신호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주위를 감싸게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미뤄왔던 일이나 관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오는 경우,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어떤 선택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순간이 오는 경우,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런 신호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결국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일들에도 점차 확신이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큰 변화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내고 계신 그 소소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쌓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직장운. 혹시 요즘 일하면서 아, 왜 이렇게 일이 더디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2025년 6월의 소띠 운세를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달 여러분의 운세 키워드는요. 바로 성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신뢰입니다.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더 충실히 다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요즘 세상에서 너무 빠른 결과를 요구받다 보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초조하고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달엔 회사 내에서 뭐랄까요? 눈에 딱 띄는 성과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하다는 신뢰감을 주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리해야 하는 보고서나 문서 작업을 하거나 뒷부분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는 일 같은 걸 여러분이 아주 철저히 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이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확실히 처리하네라는 평가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또 팀워크 조율 같은 걸 해보고 계신가요? 팀 안에서 누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든지 분위기가 썰렁하다 하면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다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조금씩 해나간다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상사나 동료가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이달엔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꾸준히 인정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특히 이런 생각 자주 들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 클라이언트랑 계속 일해도 괜찮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다음 프로젝트를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달은요, 새로운 클라이언트나 큰 프로젝트를 쫓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히 완성하는데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새롭게 뭔가를 잡으려다 보면 우리는 종종 지금 내 손 안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번 달엔 기존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다지거나 제가 하는 작업의 디테일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요, 혹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하려고 했던 분 계신가요? 이번이 정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작업이 결국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디테일들이 타인의 눈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번 달은 사실 매출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기보다는 사업의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은 자주 했지만 미뤄뒀던 작업, 예를 들어 고객 관리 시스템 점검이나 매장 내부 서비스 개선 같은 건 어떠세요? 혹은 직원분들과의 소통, 교육 같은 부분이요. 이런 작업들이 바로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의 점수를 아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에서도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 소소한 부분들이 오히려 고객들로 하여금 여긴 정말 다르구나. 나를 생각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현재 광고나 홍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서두르다 보면 소소한 실수가 쌓일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엔 준비부터 완벽히 다지는 과정에 시간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재물운 6월 소띠의 재물운은 다소 보수적인 흐름이 특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에 아주 큰 수익이나 획기적인 재정적 변화가 생기기보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단 돈을 얼마나 똑똑하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 계획 없는 소비나 감정에 따른 충동 지출로 인해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죠. 요즘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선물로 비싼 걸 하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 갑자기 기분이 저기압이니까 쇼핑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소소한 감정들이 쌓여 지출로 연결된다면 이번 달에는 결과적으로 재정이 꽤 빠르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니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전자기기, 집 관련 지출이 주요 항목입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차량 점검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리비나 유지비 같은 금액이 예기치 못하게 나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대비함으로써 큰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자기기 업그레이드나 고장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가족 관련 경조사비도 이번 달에 중요한 이슈예요. 결혼식, 돌잔치, 부모님의 기념일 등 여러 형태의 가족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이나 모임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평소에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꾸준히 나가는 작은 소비들, 예를 들어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커피값 같은 것도 점검해 보시면 의외로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돈을 어떻게 잘 쓸까 보다는 어떻게 아끼며 미래를 준비할까를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기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소비가 진짜 필요한가? 를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숫자를 쓰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연애운, 싱글이신 소띠분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예상됩니다.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태도와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방이 다가오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상대에게 작은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큰 대화를 하기보다는 짧은 말 한마디, 가벼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상대방에게 안심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상대방을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짧지만 진심이 담긴 관심 표현을 하는 것. 오늘 참 잘 어울리세요. 요즘 좀 바쁘셨죠? 같은 가벼운 말도 좋습니다. 한두 번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의 문이 열리고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엔 자연스러움이 핵심이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커플이신 분들께 이번 달은 서로 마음은 맞는데 일상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우리 분명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네. 말은 많이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사실 이런 상황은 바쁜 현대인의 연애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특히 이번 달엔 각자 바쁜 스케줄과 피로감이 겹쳐 두 사람 모두 의도치 않게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말보다는 작은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디 갈까?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힘들었지? 라고 상대를 먼저 위로하는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혹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챙겨서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배려와 따뜻함을 중심으로 소통하다 보면 아무리 지친 시기라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부드럽고 따뜻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번 달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에게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달의 흐름은 착하게만 굴지 말고 필요한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려심이 많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여러분의 좋은 의도를 오해해서 부당하게 행동한다면 선을 확실히 그어주세요. 예를 들어,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어렵습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으로도 상대방과의 경계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확신과 여유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한층 더 맑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건강운. 이번 6월 소띠분들은 체력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큰 아픔이나 질환 없이 일상을 무난히 이어가실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달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해야 할 업무나 집안일 등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 쫓기느라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미룬다는 느낌이 든다. 일정과 책임감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내 기분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머리로는 지금 이 일을 할 때야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고 무거운 감정이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분을 느끼시나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하거나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6월 소띠분들께 이번 달 가장 필요한 건 몸을 쉬게 해주는 것보단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단단해야 명랑한 에너지가 몸 전체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정서적인 여유 공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이 숲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면 그 사이에 숨을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쁜데 만족감이 없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 해야 할 일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너무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일상 속 소소한 행복들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시간,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는 순간도 무심코 지나치게 되죠. 이번 달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작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쉬는 것도 의식적으로 내가 내게 주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냥 쉬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세요. 10분이나 20분이라도 좋으니 일과를 멈추고 정말 나를 위해 쉬어보세요. 그 작은 시간 속에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게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걸어라. 말 그대로 이번 달은 화려한 변화보다는 조용히 내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혹시 겪어보신 적 있나요? 티가 잘 나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나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요. 이런 식으로 이번 달은 작은 꾸준함이 쌓여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건 이번 달은 정리와 준비가 곧 기회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 미묘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면 오해 없이 소통하기 위해 대화보다는 작은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선을 넘어온다면 그건 단호하게 여기는 나의 영역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있겠지요. 관계와 정서에 대해 균형을 잘 잡으시면 더 나은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눠볼 행운 가이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한 달을 더 잘 보내기 위한 좋은 요소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고동색을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좀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색상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한 아이보리색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색인데요. 어렵지 않게 옷, 소품 또는 인테리어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띠분들에게 이번 달엔 4, 16, 30, 31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순간에
은근히 이런 숫자와 연결되는 날이나 숫자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쩌면 긍정적인 에너지나 흐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남쪽과 북동쪽 방향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더 맑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쪽으로 창문이 난 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할 때 북동쪽으로 걷는 것처럼 작지만 이런 방향성을 의식해 보시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먼저 주의해야 할 날, 6월 5일과 17일이에요. 이 두 날에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사소한 말다툼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중요한 대화를 조금 미루거나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반면 6월 9일과 27일은 감정적으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이 날들을 활용해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일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나는 지금 내 발걸음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보상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이 단단하고 균형 잡힌 하루하루로 가득 차길 간절히 응원합니다.